안녕하십니까. 더서울병원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그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뼈, 근육, 연골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골이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조금씩 약해지고 결국은 뼈에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염증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염증이라기보다는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얇아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변화를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관절염이 왜 생기나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25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조금씩 노화의 증상은 다 있게 마련인데요. 특히 이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퇴행성, 즉 노화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먼저 이제 과도한 노동으로 무릎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 퇴행관절염이 빨리 생길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체중이 늘어서 비만이시면은 우리가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은 한 4, 5kg를 더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느는 게 또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다쳐서 무릎이 망가지는 경우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잘못된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동양, 특히 한국 분들이 생활하실 때 서양과는 다르게 침대 생활이 아니라 바닥 생활을 많이 하시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옛날 분들은 의자 생활보다는 양반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아서 빨래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농사일 하시면서 요 무릎이 특히 더 혹사가 되기 때문에 무릎이 쉽게 망가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양분들에선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무릎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에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깁니다. 척추는 보시다시피 뭐 관절이 굉장히 많이 있죠. 수십 개의 관절이 있는데 여기도 관절이 생기면서 허리가 굽는다든지 옆으로 휜다든지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치는 않지만 엉덩이 관절의 관절염도 특히 서양이 더 많은데요. 엉덩이 관절, 여기 저희가 가리키는 이 부위가 고관절이라고 엉덩이 관절인데 이 부위도 관절염이 생겨서 치료를 하거나 관절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데요. 손가락 관절염은 주로 이제 통증보다는 변형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손이 안 펴진다거나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다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손가락 관절염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과 같이 무릎에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오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휘는 경우도 있고 더 진행되는 경우는 무릎이 안 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이 덜 펴지고 그래서 다리가 짧아지고 덜 펴지고 특히 더 불편해하시고요. 관절염은 여기 보시다시피 뭐 55세 이상의 80%, 75세 이상의 전 인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훨씬 적으시고요. 하지만 이제 75세 인구의 거의 전 인구가 관절염이 있지만 이 중에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은 한 70% 정도 있고요. 남성분들보다 이제 여성분에서 무릎의 관절염이 더 많습니다. 뭐 주위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통증이죠. 통증이고 그 다음에
무릎이 덜 굽혀지거나 덜 펴진다고 하시고 똑똑 소리가 난다고 하시죠. 그 다음에 변형, 무릎이 휘거나 덜 펴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가 난 걸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무릎에서 나는 소리의 대부분은 병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에서 나는 소리고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 그러면은 무릎에 이건 이상이 있다. 관절염이거나 그 외에 연골 손상, 인대 손상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리만 나는 거 가지고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소리가 날 때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많이 들으셨죠? 대부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이시고 나이 들어서 어르신들 오셨을 때는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라고 하시면은 요 류마티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면역 체계 이상, 혈액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건 체질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체질적인 문제고 면역 체계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안 나타나고요. 젊은 여성들, 젊은 40대, 50대 젊은 연령에서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체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처럼 무릎, 허리, 엉덩이 같은 이런 체중 부하하는 관절이 아니라 손목, 손가락, 발목, 팔꿈치 이렇게 체중 부하하는 거 상관없이 또 양쪽에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릎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 10분 중에 9분은 퇴행성 관절염이고 류마티스로 오는 분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굳습니다. 그래서 그게 펴지면서 아프다고 하시고요. 퇴행성 관절염이신 분들은 하루 종일 이제 걷고 일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주무실 때 그때 이제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아프신 시간대도 좀 다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에서 관절이 좁아지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엑스레이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피검사에서 이제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절만 문제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은 분들은 정형외과가 아니라 이제 류마티스 내과, 그것만 전문으로 보는 그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드리기도 합니다. 관절염 자가진단법, 이거는 뭐 본인이 증상이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증상만 보고 관절염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찍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증상이 반드시 관절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들어보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절이 붓고 물이 차고 소리가 나고 굽혀탑하는 거 잘 안 되고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걸을 때 아프고 허벅지 근육이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뼈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다. 다리가 휘었다, 뻣뻣하다. 근데 이거는 다른 증상에서, 다른 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무릎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겠죠. 그러면 이제 병원을 내원하셔야 되고요. 하셔서 보면은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릎이, 붓는 경우는 대개는, 단순히 무리에 빼거나 오래 서 있다거나 해서 붓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무릎이 부어있고 물 차는 느낌이 있다. 무릎을 굽힐 때 뻣뻣하다. 이러면은 대개는 무릎 안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이거는 어르신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 그래서 이제 4단계가 되면은 연골이 다 닳아서 하나도 안 남은 거고요. 3단계는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좁아지기 직전에 통증이 생기고 붓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보다시피 이쪽은 정상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뼈가 조금씩 튀어나오기 자라는 거고 3단계는 좁아졌지만 아직 닿진 않았고 4단계는 뼈가 닿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4단계까지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때는
수술을 생각해야 될 단계가 됩니다. 이제 관절염 초기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쉬시라는 거죠. 쉬시라는 거고, 이제 관절염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걸으면 좋냐, 이거 운동해야 되지 않냐 하시는데, 일단은 아파서 병원에 오신 분은 일단은 쉬는 겁니다. 걷지 않으시고 쉬시고 부어있는 다리는 들어 올리고,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단계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걷는 운동을 시작하는 거지, 내가 아픈데 이거는 걸어야 좋대더라 하고서 아픈 거 참고 걸으시는 거, 이런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어도 아프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약물 치료, 약물 뭐 많이 처방하시죠. 대부분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먹으면은 관절염이 치료되느냐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관절염 연골을 다시 생기게 하는 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은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고혈압, 당뇨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평생을 가져가야 될 질환이고, 그걸 잘 조절해 가면서 안 아프게 지내야 될 그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건 낫지도 않는 거, 연골 생기지도 않냐고 못 알아 먹냐 하시지만, 요 소염 진통제가 통증을 줄여주고 붓기를 가라앉히고,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그거 자체로 이제 근력이 유지되고 관절이 유지되면서 안 아프고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라고 해서 이건 무슨 진통제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절염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 통증을 줄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물리치료, 찜질, 따뜻한 찜질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시라고 하죠.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걷기, 실내 자전거, 스트레칭, 수영. 뭐 수영이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이긴 한데 어르신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죠. 걷기, 실내 자전거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는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칭. 등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등산도 이제 낮은 언덕 같은 거는 저희가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높은 거 장기간 뭐 2시간, 3시간 하시는 그런 등산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되면은 약을 드셔도 아프시거나, 아니면은 약을 하루도 끊기가 힘드실 정도로 약을 몇 달씩 계속 드셔야 될 그럴 단계가 되면, 이제 그때는 연골 주사를 맞습니다. 연골 주사, 뒤에도 설명드릴 테지만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절 안에 연골 성분, 영양 성분을 집어넣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윤활 역할을 하는 거죠. 윤활 역할을 해주고 진통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관절경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관절염에서 관절경 수술을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고요. 되게 이제 관절염 말고 연골 손상 이런 게 있을 경우 관절경 수술을 하고, 관절염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보통 아시는 인공관절 수술이나 절골술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중기에 수술하는 경우는 이게 흔치가 않고요. 조금 더 진행해서 이제 말기가 돼서 보시다시피 뼈가 닿아가지고 뼈 조각도 나오고 뼈가 깎였죠. 이렇게 깎였고 연골이 하나도 없고, 이 단계가 되면 이때는 주사 치료도 약물 치료도 듣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수술이란 게 사실 다들 좀 걱정되시고 좀 겁나기도 하시지만, 이 단계에서 굳이 막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끄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이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 아니면 이 외에도 뭐 절골술, 부분 관절 수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적극적으로 수술하시라고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 아까 중디에서 쓰는 주사에는 크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뼈 주사, 스테로이드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2개 있습니다. 뼈 주사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하얀색 주사인데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뼈 주사가 진통 효과나 염증 억제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이들 쓰는 주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뼈 주사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데요. 이거는 과사용, 오래 쓰거나 장기간 썼을 때 문제인 거지 적절하게 쓰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의사와 잘 상담해서 맞으시면은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고요. 그다음에 연골 주사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제 연골에 영향을 주고 활에 이제 부드럽게 우리가 관절에 기름칠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연골 주사도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와 뼈 주사는 다르다.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연골 주사 맞자고 하면 아 이거 뼈 주사 안 된다고 하시는데 연골 주사와 뼈 주사는 다릅니다.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고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 주사고요. 연골 주사는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뼈 주사는 급한 불 끄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많이 심하고 아플 때 통증 확 가라앉을 때 쓰이지만 자주 쓰거나 오래 쓰기는 어렵고요. 연골 주사는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확 가라앉거나 그러진 않지만 장기간 쓸 수 있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연골 주사도 같이 많이 봅니다.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흔히 쓰는 연골 주사는 3번 맞는 주사 많이 쓰고 있고요. 과거에는 5번도 일주일 간격으로 맞게 되고요. 요즘은 이제 1번 맞는 주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 또는 3번, 1번 맞기도 하고요. 물론 1번 맞는 주사는 양도 많죠. 많이 들어가고. 연골 주사의 효과, 염증 제거, 통증 완화, 다른 거 맞고 이제 윤활액이니까 걸리지 않고 다른 거 맞죠. 그다음에 이제 회복시키고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염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약을 매일 먹지 않아도 진통 효과와 통증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연골 주사가 이제 1번 맞는 주사도 나와서 6개월마다 보통 맞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1번 맞고 6개월 뒤에 1번 맞고 그래서 1년에 2번 맞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연골 3번 맞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맞는 연골 주사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연골 주사 맞은 이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뻐근한 불편감이 있지만요. 시간 지날수록 그건 점점 완화될 거고요. 특히 이제 1번 맞는 주사는 주사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뻐근한 증상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관절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중요하신데요. 일단은 관절염 중에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적이고 타고나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관절염이 오신 분들 가급적이면은 더 진행 안 하고 늦추고 오지 않게 하면 첫 번째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 바닥 생활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양반 자세, 무릎 꿇는 자세 하지 마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나 언덕길, 어떤 분들은 이제 운동한다고 계단 오르내리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계단이나 언덕길 다니는 거는 그렇게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무리가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붓거나 열날 때는 얼음찜질, 그 다음에 만성 통증에는 따뜻한 찜질 하시고 아까 근력 강화 운동,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걷기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허벅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편한 운동화 신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체중 1kg를 줄이면 무릎은 4, 5kg 정도 부담을 덜 씁니다. 그래서 체중 줄이시는 게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체중을 줄이시는 게 관절에 도움이 되고요. 무릎이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프니까 운동을 못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시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가지고 통증을 줄인 다음에 걷는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체중을 줄이시면 근육도 강화시되고 체중도 줄이고 이런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중은 줄이고 근력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굳지 않게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그래서 튼튼한 무릎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제 그런 걸 많이 갖고 계신다. 아픈 거는 그냥 참아서 약 먹지 말고 주사 맞지 말고 이건 참아서 견디는 게 더 좋다. 아프더라도 참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는데 통증 자체가 악화 요인입니다. 안 아프면은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관절도 굳지 않고 전신으로 좋아지는데 아프면은 안 돌아다니고 체중 늘고 관절 굳고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증은 참는 게 아니라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연골주사 뭐 안 아프신데 맞는 건 아니지만 아프시다면 연골주사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만성적일 때는 따뜻한 찜질 같은 거 하셔서 굳지 않게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걸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 다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핀 상태로 10초 정도 힘을 주는 거 이렇게 해서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스트레칭 나와 있는데요. 뭐 어르신들 이런 운동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다리 뭐 이제 젊은 사람들 하는 건데요. 다리 이제 쭉 다 구부러지고 다 펴지도록 스트레칭 하시는 거 이런 거를 반복하셔서 굳지 않게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 조금 시간이 부족했지만 하여튼 뭐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요약해 드리면 아프신 무릎은 참지 말고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걷는 운동이나 이런 거는 안 아픈 범위 안에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병원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